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시장 당선인 조란 맘다니가 오는 21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한인 2세 박영철 씨가 연방 하원 6선 거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속국이 지난 1월에 이어 19일 뉴욕에 있는 오션시푸드 디포 수산물 유통센터를 급습해 최소 15명을 구금했습니다. 최근 연방이민세관 속국 요원들이 퀸즈 엘머스트 가정집에 난입해 어머니와 어린 4자녀의 총을 겨눈 영상이 공개되자 지역사회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시장 당선인 조란 맘다니가 오는 21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서 뉴욕의 공산주의자 시장 맘다니가 회담을 요청했다며 21일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며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공개 지지해왔습니다. 이에 맘다니 역시 당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뉴욕 시민을 건드리면 우리 모두를 상대해야 할 것이라며 도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맘다니 당선인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또한 다음 날 뉴욕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백악관에 연락했다고 밝히며 이번 회동은 급등한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장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연방정부와의 협력 없이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논의 테이블에는 뉴욕시의 주거비 문제뿐 아니라 이민 정책, 치안, 연방지원금 등 민감한 현안이 함께 오를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뉴욕시 내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뉴욕의 연방지원금 축소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번 맘다니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이 뉴욕시와 연방정부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사표를 냈던 전 외교 공무원 박영철 씨가 연방하원 6선 거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올해 40세인 척 박 씨는 지난 17일 연방하원 6선 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연방하원 6선 거구는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 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박 씨는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윤용 회장의 셋째 아들로 연방국무부에서 10년가량 근무했다가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사표를 냈습니다. 퀸즈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 씨는 자신의 커뮤니티를 깊이 사랑한 나머지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자비한 이민 단속으로 가정들이 추방되고 생리별을 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We came here with nothing. We came here with no power, no influence, and truly through hard work and faith, we built so much. And we have a beautiful foundation now. We have cultural power. We're building our political power. And so, more than anything, I want to speak to the Korean community because I want to tell them that I'm so proud to be a Korean American, and I hope to make them proud. 박 씨는 최근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불법 노점상 단속을 명목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이민 당국의 대규모 급습 작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큰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점 상인으로 뉴욕에서의 이민 생활을 시작한 자신의 부모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They worked very hard. They worked 12-hour days. You know, I think their feet would bleed, their hands got calloused, but they worked hard. They had faith. They saved money and they started a small business. And they worked hard and they had faith and they started a family and then they built a community. And that is the promise of Queens. That's the promise of New York City. And so when I saw those ICE raids on Canal Street, I saw not some immigrants being grabbed. I saw my own father's story. I saw my own mom's story. And I felt that if those same things were happening before I existed, then I wouldn't exist, my family wouldn't exist, my children wouldn't exist. And so I get emotional talking about it right now even because
It felt like a personal attack on me and on my family. 박 씨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민주당 예비선거까지 발로 뛰며 유권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싸워줄 수 있는 옹호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저는 한인 동포들과 퀸즈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My name is Chuck Park. I hope to earn your vote. I'm running for Congress in the 6th Congressional District. 연방이민세관단 속국이 지난 1월에 이어 19일 뉴욕에 있는 오션시푸드 디포 수산물 유통센터를 급습해 최소 15명을 구금했습니다. 19일 오전 총기로 완전 무장한 이민 단속 요원 20여 명이 뉴저지 최대 도시인 뉴욕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급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은 15명의 직원을 구금했습니다. 이 유통센터는 지난 1월에도 급습당해 당시 3명이 구금됐습니다. 이날 오전 8시에 업소를 들이닥친 요원들은 오후 12시 30분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단속 요원들은 1월에 있었던 첫 번째 단속과는 달리 이번 급습에는 영장을 받았습니다. 아이스는 지난 8월 뉴저지 에디슨에서 29명을 구금했고 2주 전에는 에버넬 지역 창고를 급습해 46명을 구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즉각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스바라카 뉴욕시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급습에 대해 뉴욕시는 오늘도 내일도 피난처 도시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연방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퀸즈 엘머스트 가정집에 난입해 어머니와 어린 4자녀의 총을 겨눈 영상이 공개되자 지역사회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민단속 요원들은 지난 13일 오전 퀸즈 엘머스트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요원들은 한때 이 아파트에서 거주했던 사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찾던 사촌은 없었지만 33세 어머니와 2살, 6살, 10살, 13살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더 시티 보도에 따르면 요원들은 아파트를 급습하자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그와 함께 있던 13살 자녀의 총을 겨눴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는 전화기를 발견한 요원들은 전화기를 뺏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단속 요원들은 약 1시간 동안 사촌에 대한 행방을 조사한 뒤 떠났습니다. 요원들은 이날 완전 무장한 채 20분 동안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아이스 요원들은 이날 폭행, 난폭 운전, 불법 재입국 등의 범죄를 저지른 레이문도 가브리엘 후에라를 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후에라는 여성의 사촌으로 몇 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다고 여성은 말했습니다. 요원들은 여성의 사촌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도록 했고 두 번째 전화를 받은 사촌은 며칠 안에 아파트로 와서 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퀸즈의 한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승객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일 오후 3시 15분경 유니온 턴파이크 큐 가든 지역 이 열차 플랫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플랫폼에 서 있던 42세 남성의 뒤로 다가가 이마를 베었고 이어 50세 남성에게 접근해 얼굴을 베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에 아무런 말다툼이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무차별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용의자는 당시 검은 자켓과 검은 바지, 검은 신발을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CCTV 이미지를 토대로 용의자 행방을 쫓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NYPD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16일까지 뉴욕시 대중교통 범죄는 전년 대비 약 5% 줄었지만 지하철 버스 내 폭행 사건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보고된 대중교통 내 중범죄 폭행은 500건 이상, 전체 대중교통 범죄는 1,800건 이상입니다. 뉴욕시가 스쿨버스 업체들과 3년간 신규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수주간 이어진 시정부와 주요 스쿨버스 운영업체들 간의 계약 갈등과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 끝에 뉴욕시는 19일 반표결을 통해 스쿨버스 업체들과 3년간 신규 계약을 확정 승인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약 15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과 그 가운데 약 6만 8천 명의 장애학생의 통학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최근 학부모들은 스쿨버스가 반복적으로 지각하거나 아예 오지 않는 사례가 늘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장애학생 가족과 옹호단체들은 뉴욕시의 표결 연기를 요구하며 스쿨버스 업체들이 안정적인 노선 운영과 명확한 의사소통, 여름철 에어컨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 관계자들은 계약 갱신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1월부터 통학 서비스가 끊기는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철저한 감독을 통해 업체들의 성능 안전 기준 준수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약 승인으로 일단 당장의 서비스 중단 우려는 사라졌지만 학부모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번 계약이 진짜 개선으로 이어질지 지켜보겠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체결된 이 계약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34세 중국계 미국인 인플루언서 페이청이 고급 레스토랑을 돌며 수차례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로 15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34세 SNS 인플루언서 페이청이 인스타그램에서 프리 행세를 하며 프라다, 루이비통 등 명품을 착용하고 사진 촬영 장비까지 들고 다녔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약 한 달 동안 피터 루거, 프란시 등 윌리엄스버그의 인기 식당에서 다량의 음식을 주문한 뒤 계산을 거부해 총 5 내지 7차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터 루거 직원은 그녀가 화장실로 숨었다가 돌아와 현금이 없고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6차례에 걸쳐 청은 서비스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자신이 공짜로 얻었다고 주장되는 음식 사진과 영상을 계속 게시하며 이런 행동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국선 변호사를 통해 변호를 받고 있으며 다음 법정 출석은 12월로 예정됐습니다. 뉴욕시가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 애프터스쿨 포올 대폭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8일 에릭 아담스 시장과 시 청소년 지역 사회개발국은 내년 가을 학기부터 약 1만 개의 새로운 방과 후 좌석을 마련하고 2027에서 2028학년도까지 총 2만 석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에 시범 차원으로 약 5,000석이 추가됐습니다. 애프터스쿨 포올 프로그램은 시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무료 방과 후 서비스로 저소득층 취약 지역 학생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3억 3,100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2027년 가을에는 연간 투자 규모가 7억 5,5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추가 좌석은 경제적 필요와 지역 서비스 격차를 기준으로 선정된 75개 공립학교와 11개 커뮤니티 센터에 배정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확대를 통해 스포츠, 예술, 로봇공학,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2027에서 2028학년도까지 약 18만 4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신청 정보는 DYC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앱스타인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법안 서명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앱스타인 파일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역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이 평생 민주당원이었고 민주당 유명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면서 어쩌면 이들 민주당원 그리고 이들과 제프리 앱스타인의 연관성에 대한 진실이 곧 드러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이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앱스타인 관련 법무부 수사 파일을 30일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서명 후 한 달 내 법무부가 비밀 해제된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앱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으며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원 중 많은 이들이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음번 금리 결정 시기인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공개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의사록은 많은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제 전망에 비춰볼 때 올해 남은 기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몇몇 참석자들은 경제 상황이 각자의 예상에 맞게 변화할 경우 12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의사록은 소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0월 회의 후 회견에서 12월 금리 결정에 대해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당시 회의에서 표출된 이 같은 견해 차이를 반영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몇몇 위원들이 10월 회의 때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포함해 전투가 전개되는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고 휴전 후 모스크바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유럽 동맹국 중심의 평화유지군 배치도 금지하는 등 28개 항목의 평화계획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돈바스를 이루는 루안스크 주의 99%, 도네츠크 주의 75%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침공 이후 러시아군의 지지부진한 전진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미점령 지역을 장악하기까지 추가로 4년은 걸린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째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2014년에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의 이 새로운 평화안대로 아직 빼앗기지 않은 도네츠크주 일부까지 포기하면 러시아의 전체 영토의 23.5%를 내주게 됩니다. 28개 항목에는 또 현재 88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군 병력도 절반으로 줄이고 우크라이나의 수권인 나토 가입도 앞으로 수년간 요구하지 않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또 그동안 휴전 이후에 영국, 프랑스가 주도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려고 했던 유럽 평화유지군의 배치도 불가능합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자국산 미사일 드론과 같이 일부 핵심적인 무기 체계도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휴전하는 푸틴이 지난 8월 트럼프와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집요하게 요구한 최대한의 조건이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이 사실상 항복 문서라며 반대해 온 조건들입니다. 대신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유럽 국가를 추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문서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이 새 휴전안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전후 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새 휴전안은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러시아 국부펀드 책임자인 키릴 드미트리예프와 만나 작성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입원 환자, 노인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무료 음악 콘서트를 나누고 있는 이노비가 오는 21일 오후 7시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다양한 공연과 함께 기금 모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민국 통역 무료 교육 강연을 뉴저지로 확대해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뉴저지 소망장로교회에서 해당 교육을 진행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보이콧했지만 의장국 남아공 정부는 계획대로 요하네스버그 구역의 엑스포 센터에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한 달 넘게 지연된 뒤 공개된 무역지표에 따르면 8월의 무역 적자는 59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달 대비 186억 달러, 약 23.8%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항공기가 이륙 1시간 후 기내에서 심한 악취와 연기가 발생해 즉시 회항했습니다.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 모델의 최신 버전 제미나이 3를 지난 18일 전 세계에 공개했으며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제미나이 3는 이전 세대의 모든 혁신을 결합한 가장 지능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마지막으로 주조된 5개의 페니 동전 아래에는 오메가 심볼이 있으며 232년을 이어온 역사적 주조 중단 의미와 희소성 때문에 해당 동전들이 경매에 출품될 경우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따르면 최근 성착취범 앱스타인 사건의 여파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8%로 집권 2기 최저치로 하락하며 집권 1기 최저치였던 33%나 바이든 전 대통령의 최저치였던 3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최저 기온은 4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0분, 해지는 시간은 4시 3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2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